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은 단 10분도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야, 그거는 당신 인간이 아니라서 가능한 거고, 우리 같은 나약한 인간은 뭐 10년? 야, 10개월도 힘들다 임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네거티브 EV 연 50% 전략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믿으시겠습니까? 아, 강원국이 또 독자들을 끌기 위해서 또 개구라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자, 가치 투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네, 여러분, EV, 그러니까 Enterprise Value를 아십니까? 네, EV는 Electric Vehicle이 아니고 금융에서는 Enterprise Value, 기업 가치입니다. 자,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기업을 통째로 먹는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이라는 거죠. 자, 기업을 통째로 먹으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일단 그 기업의 주식의 100%를 다 사려면은 지금 시가총액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모든 주식을 사는 가격이거든요. 그게 이제 시가총액인데 그걸로 기업을 통으로 먹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기업이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기업을 사가지고 100% 주주가 되어도 그 부채를 전부 다 갚아야지만 이 기업을 온전히 제가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시가총액이 천억이고 부채가 200억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 기업을 먹는데 1200억 원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이 회사 금고에 300억이 있다 하면은 사실 그 300억을 제가 곧바로 되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투입하는 돈은 900억이 되겠죠. 여기서 투자 자산.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 당연히 있겠죠. 뭐 토지, 뭐 건물, 뭐 그리고 기계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등등이 필요한데 근데 어떤 기업들은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뭐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산다든지 뭐 상장 기업의 주식을 산다든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다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기업이 뭐 삼성전자 주식, 현대자동차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거를 400억 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 기업을 사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팔아치워가지고 400억의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시가총액 1000억, 부채 200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 300억, 투자자산 400억이라고 하면은 제가 실제로 투입하는 돈은 500억이겠죠. 1000 플러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400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로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싸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 샘플을 들어가가지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아니라 예를 들면 300억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300억을 투입하면은 그 100% 주식을 전부 다 사들일 수 있죠. 그리고 부채가 200억이었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부채 또 200억 갚으면 500억을 가지면 정말 이 기업을 내가 다 손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업에 300억짜리 현금이 있고 400억짜리 투자 자산이 있다. 와, 그러면은 나는 이 기업을 사는 순간에 그 200억 손해 수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는 이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 사고 오히려 200억을 버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유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실 세계에는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주식시장에 종종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이 버흐만이라는 분이 도대체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런 논문을 또 썼습니다. Returns on Negative Enterprise Value Stocks, Money for Nothing. 그럼 도대체 공짜로 돈을 받는 것이냐? 라고 논문을 썼는데, 네, 여기 논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972년부터 2012년 동안에 4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로 떨어진 기업들을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2613개의 주식이 언젠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보통 10개월 후에 다시 0 이상으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기회가 26,529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26,529번에 모두 만불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와우, 평균적으로 1년 만에 50.4%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이 모든 스토리가 이 엔터프라이징 인베스터 CF 인스티튜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나오는데 여기도 가끔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특히 이제 초소형 주식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천만 불 이하인 그런 주식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다 네게티브 엔터프라이즈 밸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에 평균 60%를 먹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먹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전부 다 평균을 내면 50.4%를 먹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메이징하죠. 자, 이거는 복리 50%라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26,000번을 사가지고 다 골고루 50%를 먹는 거는 아니거든요. 때로는 200%, 300%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2008년처럼 이렇게 작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보면 꽤 크게 작살나잖아요. 특히 2008년에는 40% 정도 박살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네? 야, 정말 엄청나게 싸다. 들어가자! 했는데 그 주식이 더 폭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아플까요? 마이크 타이슨도 얼어 터지는 거, 아니면은 내 포트폴리오에 40%가 날아가는 거.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맞고 싶지 않다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네게티브 엔터프라이즈 밸류, 엔터프라이즈 밸류 그가 0 이하인 주식을 찾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전략은 진정한 남자만 할 수 있는, 막 자산이 50% 60% 반토막 나는 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기대 수익도 높지만 깨지면 왕창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논문 후에 21세기만 분석한 그런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거기를 분석했는데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인 주식에만 투자를 했다 하면은 와우! 총 수익이 7,774%, 복리익 27.5%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은 27년 동안에 복리 수익이 5.1%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MDD가 58%, 나스닥은 78%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죠? 나스닥은 17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 우리 전략은 쫙쫙 올라가가지고 77배를 벌었다. 와, 정말 좋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but 네, 가치 투자가 잘 먹힌 1999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전략의 수익이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복리 수익이 70%. 와우! 예, 그 6년 만에 나스닥은 그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을 냈는데 우리의 전략은 원금이 23배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럼 여기에서도 MDD가 40%꽤 높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때인가? 요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데, 2005년부터 10년을, 이 5년을 보면은, 그, 복리 수익이 70%, 15%로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나스닥도 별거 없었죠. 이 5년 동안에 나스닥의 평균 복리 수익이 겨 1%밖에 안 나오네요. MDD는 둘 다 비슷하게 50%대이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not bad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부터 전략을 보시면은 이 파란 게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복리 13%라는 높은 수익을 냈는데 우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인 주식을 사는 그 전략은 복리 10%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7년 동안에 가장 많이 깨진 게 20%였는데 우리의 전략은 2015년에 개박살이 나가지고 44% 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인 주식에 투자하는 그 전략 2010년부터 잘 안 먹힌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2015년 요때부터 매우 안 먹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전략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저 PBR 소위 가치주들이 2015년부터 맥을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 네거티브 EV 엔터프라이즈 밸류 전략도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도 놀라운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매년 수백 개가 전 세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소형주들이 많아가지고 우린 대다수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도 당연히 NCAB 전략과 비롯해서 이런 아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기는 좀 힘듭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저평가된 주식들이 재평가될 때까지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영원히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야,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은 그래도 말이야 쭉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심지어 언젠가는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반토막 되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전략의 MDD가 분명히 50%가
넘었거든요. 그것도 미국에서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 보이고 아무리 가치 투자하더라도 이놈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 상당한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기대 수익은 좋습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이런 기업들을 사면은 네, 장기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사실 높겠죠. 그러나 리스크는 매우 매우 큽니다. MDD가 5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주식 비중이 있잖아요. 그 주식 비중의 일부를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0 이하인 기업으로 채우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감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랬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은 단 10분도 주식을 보유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야 그거는 당신 인간이 아니라서 가능한 거고 우리 같은 나약한 인간은 뭐 10년? 야 10개월도 힘들다 임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또 유익한 내용이었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